안녕하세요. 저는 축산물 유통과 이커머스라는 발표 주제를 맡은 카카오 선물하기 쇼핑하기 축산 MD 황철용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축산물 유통과 이커머스라는 주제를 카카오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대한 소개,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소개와 카카오 커머스의 서비스를 각각 나눠서 좀 더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다들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아실 텐데요. 카카오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메신저와 더불어 쇼핑, 음악, 예약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중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메신저 월간 사용자 수는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18년도 자료인데 당시에 3,500만 정도의 월간 사용자를 기록했지만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는 4,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도 3월에 런칭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 자주 사용되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이러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모바일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크게 네 가지의 플랫폼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쇼핑하기라는 플랫폼, 그다음 카카오 쇼핑 라이브, 그다음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플랫폼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선호하는 상품군을 살펴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차별화된 선물 맥락의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카카오 쇼핑하기는 기존의 그 양산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마케팅적으로 화제성 있는 상품들을 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카카오 메이커스는 시제품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선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플랫폼에 지금 톡 채널로 친구 추가되어 있는 회원 수는 한 2천만 명, 390만, 190만, 260만 명 정도의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를 이어가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카카오톡과 접목되어 일상 관계와 대화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듯이 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만들어내는 선물하기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일상 속의 축하, 감사, 위로, 격려 등 다양한 씬들에 맞는 상품들을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편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의 취향을 알지 못하더라도 옵션 설정을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감동 카드들을 통해서 또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보다 다양한 일상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쇼핑하기입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매일 오후 5시에 톡딜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톡딜은 매일 오후 5시 오픈을 해서 79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관심 있는 스토어와 친구를 맺으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보다 많은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픈하는 톡딜 상품들을 쇼핑하기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실시간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매일 다양한 상품들을 쇼핑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MD, 전문가, 그다음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다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쇼핑의 영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커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 커머스의 각 플랫폼에서 축산 카테고리의 거래액 추이, 구매 성향 및 트렌드의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선물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 각각의 그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축산 카테고리에 대한 이제 거래액 추이를 살펴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으시듯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82.3%,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41.1%로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축종별의 거래액 비중을 보았을 때 2019년도 거래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소고기에 대한 비중이 9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소고기는 여기 보이는 주황색 음영과 아래 파란색 음영이고 거의 전체 거래액의 90% 수준까지 증가했고, 특히 2019년도부터 수입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이점입니다. 반면 가장 상단에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고리 카테고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성격에 맞는 선물 맥락에 적합한 축종인 소고기의 거래액이 상승하는 반면 선물 맥락이 약한 닭오리의 거래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구매 성향 및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아래 이제 좌측에 있는 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축산 브랜드 선호도 변화를 정리한 표이고, 각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축산 거래액의 탑 10 브랜드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셨을 때는 초록색 음영의 닭 오리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20년부터는 점차 이제 닭오리의 브랜드들은 탑 10에서 이제 많이 보이지 않고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대부분 주황색 음영의 수입육과 노란색 음영의 한우 카테고리, 즉 소고기의 브랜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적합한 축종이 아무래도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축종인 닭오리는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 카테고리 구매자 연령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비중을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은 20대의 구매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20대는 주황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고, 단 이제 30대 이상의 구매자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 연령층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카카오 선물하기를 하는 빈도도 늘어났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카테고리는 선물하기 안에서 그래도 객단가가 좀 높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구매 여력이 있는 3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게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 구매로 많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제 대표 상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신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상품들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고기에서 한우 카테고리의 대표 상품들은 지금 상단에 있는 농협 안심한우 상품들처럼 좀 선물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었고, 최근에는 4에서 6만 원대의 구이류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입육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한 1kg 정도의 4에서 5만 원대 상품들이 주로 많이 판매되고, 2만 원대의 저단가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고기나 본인 스테이크류 같은 상품들도 꾸준하게 많이 판매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도드람 한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세트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제주돼지나 수입 돈육준의 이베리코 상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고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맥락이 약하다 보니까 그나마 선물 맥락에 좀 적합한 삼계탕 상품 같은 경우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축종 및 부위의 확장과 상품화 및 패키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축종 및 부위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선물 맥락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유구와 같은 축종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돈마호크라든지 우대갈비처럼 요즘에 트렌드한 상품처럼 기존의 원육을 좀 정선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좀 밸류를 부여하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 및 패키지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축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이용, 스테이크용으로 되게 일반화된 상품들이 많은데 아래 이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정선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좀 직관적인 패키지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준다거나 해서 좀 고객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좀 거래액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판매자 분들께서도 이런 점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쇼핑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 또한 쇼핑하기 서비스가 런칭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선물하기와 비슷하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무려 625% 정도가 성장을 했고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27.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0년도 거래액 상승과 함께 돼지고기 거래액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서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돼지고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황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닭, 오리 카테고리의 축종의 거래액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가 자기 구매 성격이 강한 돼지고기 상품들이 아무래도 거래액 상승에 따라서 좀 성장을 한 게 전체 카테고리 성장에 견인을 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닭오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처음 런칭을 할 때 빠르게 입점을 해서 성장을 많이 했지만 거래액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하기의 구매 성향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아래 왼쪽의 표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의 축산 거래액 탑10 순위 상품들을 좀 정리해 본 거고요. 선호 상품들의 변화를 봤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음영의 닭오리 카테고리가 좀 상단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상품들이 상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4개년 선호 구성 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축산을 구매하는 것들이 되게 일상화 일반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의 편차가 적었던 다고리 상품들이 초반에 많이 판매되었지만 일상화 일반화되면서 품질의 편차가 좀 큰 돼지고기, 소고기 상품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 것 같고 그게 이제 거래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품들의 스펙을 봤을 때는 1+1 구성이나 대용량 상품의 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연령 비중을 봤을 때는 카카오 쇼핑하기 또한 20대와 30대 비중이 조금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선물하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카카오톡에 대한 고연령층의 사용 빈도 증가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기의 대표 상품들을 간략하게 보면 다고리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메추리알 장조림, 구운 난, 닭목살 구이 등 이런 상품들이 있고, 돼지고기는 뭐 삼겹살, 꼬들살, 최근에 돈마호크라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고기에서는 등심, 차돌박이, 우삼겹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쇼핑하기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카오 쇼핑하기를 비롯해서 자기 구매성이 강한 플랫폼에서는 특히 대용량, 저단가, 가성비 상품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아마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대용량, 저단가, 가성비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마켓이나 옥션의 베스트 탭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저단가 대용량 상품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트렌드 및 이슈 상품에 대한 빠른 상품화 능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양마호크 부위를 통해서 요리를 하는 방송이 나갔고, 이 나갔을 때 저희 이제 쇼핑하기 쪽의 업체가 빠르게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톡딜 79시간 했을 때 한 1억 넘는 거래액이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트렌드 및 이슈 상품을 빠르게 상품화하고 그걸 판매를 해서 거래액을 선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내년도 좀 힘든 온라인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쇼핑 라이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2020년 런칭 이후에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21년도는 546%, 22년도는 YTD로 현재까지 392%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카테고리 외에 다양한 카테고리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축산 카테고리에서는 뭐 도드람 한돈, 허닥, 농협 안심한우, 푸드장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하기와 쇼핑 라이브, 쇼핑하기와 쇼핑 라이브처럼 카카오 플랫폼 간의 콜라보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2년도 추석에는 선물하기와 쇼핑 라이브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인 고기 남자를 섭외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를 홍보하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쇼핑 라이브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카카오 커머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ESG와 ESG 활동들과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커머스 시장 향후 전망, 그다음에 마무리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선 신선의 정석이라는 기획전들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지와 지자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농축수산물들을 판매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제값어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값어치 프로젝트는 농축수산물의 제값을 다할 때까지라는 캐치프라이드를 가지고 못난이 고구마, 감자, 감귤 등의 판매를 돕고, 한우 및 유구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축산 농가를 돕는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ESG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커머스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커머스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커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의 여력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22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봤을 때 9월 데이터를 봤을 때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5.5% 해는 역신장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커머스 채널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 앞으로 23년도에도 이러한 기조가 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부분 축산 업체들이 가장 좀 많이 실수를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격에 맞는 상품 기획 및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축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통 채널인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와 거래를 해오다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입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선물하기와 같이 선물하기는 정말 선물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자가구매성 상품들을 저희 플랫폼에 노출을 해봤자 거래액이 발생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플랫폼 성격에 맞는, 뭐 쿠팡이라고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품, 뭐 컬리라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밸류를 줄 수 있는 상품, 이러한 플랫폼에 맞는 상품들을 기획하고 제안을 했을 때 MD에게도 되게 MD도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 판매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물가 상승과 소비 여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 저단가 가성비 상품들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 및 이슈 상품의 상품화를 빠르게 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트렌드 상품과 이슈 상품들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상품화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그 업체의 경쟁력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커머스는 다양한 플랫폼들,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